오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차기 당대표를 비롯해 새 지도부가 선출됩니다. 3파전 2강 구도 속 호남권과 수도권에서 격차를 벌린 김민석 후보가 1차 과반 득표로 대표직을 확보할지, 또 정청래 후보가 막판 대역전극을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전 컨벤션 센터 연결해서 민주당 제3차 정기 전국 당원대회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백종규, 표정우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대전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곧 진행되죠. 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당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가 오늘 이곳에서 선출이 됩니다. 민주당 정기 전국 당원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새 지도부 2년 임기를 합니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주게 되는 만큼 여권 내 권력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늘 오후 1시 30분쯤 개회됩니다. 지금이 12시 30분쯤이니까요. 1시간 뒤에 열리게 됩니다. 오후 2시쯤 본격적으로 전당대회가 시작이 되는데 오후 2시 20분쯤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의 건이 상정이 되고 2시 50분쯤에 후보자 정견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투표 종료와 함께 개표 개시 선언이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1시간 뒤쯤 오후 6시쯤에 드디어 민주당을 이끌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돼 발표되게 됩니다. 그런데 표정우 기자, 오늘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좀 있지요. 개표를 진행한 뒤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처음 도입되는 선호투표제를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7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를 30% 합산해 최종 결과를 내리게 됩니다. 지난 14일과 15일에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오늘 전당대회 현장에서 공개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최종 결과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 방식인 선호투표제를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선호투표제는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당대표 후보자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당선자 발표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누적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 1차 투표에서 승부를 결정지을지,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 등에서 압승해서 승부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럼 어제까지의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당심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결승선에 한 발 더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남았지만 비중이 큰 권리당원 투표에서 절반 가까운 표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대의원 투표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가 막판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김민석 후보 누적 득표율이 49.91%로 41.51%를 기록한 정청래 후보의 8.4%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8.58%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경남과 대구, 경북 가중치 5%가 반영되지 않은 득표율입니다. 2주차 경선까지 1.48%포인트 차에 불과했던 두 후보 격차가 권리당원 71%가량이 몰린 3주차 호남 그리고 서울 경기 경선을 거치면서 벌어졌는데요. 지금까지는 승리의 무게추가 김민석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표정우 기자, 김민석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승리한 배경에는 이른바 명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김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에서 앞서가는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정부 초대에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동안 당청 관계 안정론을 계속 내세우면서 정청래 후보를 반명 후보로 규정했는데요. 이러한 점이 표심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전당대회 순회 경선 과정에서도 명청대전이 벌어졌다며 이제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상대로 협공을 펼친 점 또한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사이 양강구도 양상인데 김 후보는 과반 승리를, 정 후보는 대역전극을 노리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선호 투표제에 따른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과반 승리를 거두는 것을 당연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에서 과반에 육박하는 득표를 했고 친명계 국회의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정청래 후보는 오늘 발표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에서 역전을 이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애초 호남에서 불리하더라도 서울 경기에서 형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내리 2연패를 당했는데요. 그러나 서울 경기에서 저력을 보여주면서 승부를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투표로 이어갈 동력을 잃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청래 후보가 최종 승리를 거두려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당원 투표 열세를 만회해야 하는 만큼 높은 득표율을 기록해야 합니다. 오늘 당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새롭게 이끌 최고위원들 경선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고위원 경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최고위원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최민희, 박선원, 서미와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당선권인 5위 안에 들었습니다. 1위를 차지한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을 맡게 됐는데요. 수석 최고위원은 2년간 차기 대표의 바로 옆에 서는 자리인 만큼 친명계와 친청계 사이에 쟁탈전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득표율을 보면 최민희 후보가 16.91%로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고요. 박선원 후보는 16.6%를 득표하는 상황인데 1, 2위의 득표율 차이가 불과 0.31%포인트에 불과합니다.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 경선에도 변수가 좀 있습니다. 어제 서울 경기 경선이 마무리된 뒤 친명계로 분리되는 인미의 김명호 후보가 사퇴를 했죠. 네, 서울 경기 순회 경선을 거치면서 최고위원 당선권이 친청 3명, 친명 2명 구도로 변화했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을 보면 이성윤, 한민수, 김용 후보가 모두 13%대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위원은 5위 안에 순위 안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세 후보가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적 득표 하위권인 친명계 인미의 김영호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이들 모두 같은 친명계인 김용 후보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김용 후보는 근소한 격차로 6위에 올라 있는 만큼 남은 대의원 투표를 결집해 당선권 5위 안으로 진입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당선권에서 멀어진 상황에서 친청계인 이성윤, 한민수 후보와 5위 자리를 두고 초접전을 벌이는 친명계 김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집권 여당의 새 지도부가 윤곽을 드러내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기 전국 당원대회가 열리고 있는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